강아지들 아프면 말로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근데 설명을 할 수 없는,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플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음식을 가끔 먹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 쪽을 위로 치켜 세우는, 저희가 프레임 포지션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 아이가 배가 많이 아프다는 사인일 수 있으니,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실 때 끙끙대거나 아파한다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셔서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서 아이를 꼭 체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를 끄는 모습을 가끔 보시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끼리는 소위 똥꼬 썰매를 탄다, 똥꼬 스키 탄다, 이런 표현을 장난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네, 전문적인 표현으로 스쿠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ong덩이를 바닥에 퉁퉁퉁퉁 치고 하면서 예전 H.O.T 문희준 씨가 꼭 했던 춤처럼 이런 퉁퉁퉁퉁퉁퉁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포즈가 취하는 의미는 바로 항문낭 쪽이 많이 과다하게 쌓였거나 그 과다하게 쌓인 항문낭 때문에 주변에 염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항문낭이란 거에 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짜실 수 있는 분은 집에서 항문낭 배출을 시켜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주변 동물병원에 가셔서 항문낭 쪽 점검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통수를 긁는 모습입니다. 많이들 보시는데 뜬금없이 괜찮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뒤통수를 긁적긁적, 네, 뒷발로 긁적긁적, 앞발로 긁적긁적 자꾸 긁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간단한 거지만 귀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가 덮여있는 강아지들은 귀병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귀를 열어서 냄새를 맡았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조금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외이염이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에서 닦을 수 있는, 부드럽게 닦아서 해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때는 꼭 인근 병원을 찾으셔서 귀병에 대한 치료를 해주셔야 주변을 너무 심하게 긁거나 해서 피부 손상이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전혀 문제없이 잘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통증을 느껴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불구하고 뛸 때만 갑자기 깨금 발을 뛰면서 뛰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간혹 한쪽 다리를 몇 초 동안 들고서 걷다가 뛰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데 실제 무릎을 만져봐도 아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럴 때 아이가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걸은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이가 O자 형태를 가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릎 자체가 탈구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리가 조금 더 휘어진 형태를 하기 때문에 O 형태, O자 다리처럼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측으로 탈구된 슬개골 탈구, 무릎골 탈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정도 수준의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근 병원에 가셔서 만져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실제로 슬개골 탈구가 있는 다리인지 없는 다리인지는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꼭 한번 체크를 받아보셔서 이유 관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산책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깨금 발을 딛거나 다리를 못 씻는 느낌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좀 다른 부분에 슬개골 탈구가 아닌 발바닥이나 패드 쪽 손상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주로 벽시나 아니면 작은 유리 조각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 사이에 붙어가지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면솔 같은 걸로 부드럽게 많이 털어주시는 작용을 하고 전체를 가볍게 부드럽게 눌렀을 때 통증을 어디서 느끼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그래도 동물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가벼운 정도의 통증이었던 경우에는 부드럽게 다시 그 부위를 천천히 마사지 하다 보면 통증이 없을 것이고 자기가 뒤졌을 때도 안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연히 깨금발 증상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기침입니다. 기침 증상을 가지고서도 우리 아이의 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새벽녘에 보이는 자다가 깨서 하는 기침 또는 밤늦게 하는 기침이 그 기침의 행동이나 모습이 물찬 기침이라고 하는 습성 기침 형태를 보이는 경우 심장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른 기침은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칵칵 하는 형태로 마르게 보통 기관지가 마르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례가 걸렸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습성 기침이란 거는 구억, 구억, 구억 하는 이런 양상의 뭔가 물찬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침이 되고요. 보통 그런 기침을 하면서 살짝 지친 듯한 표정과 함께 눈이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있고 보통 숨이 쉬는 것까지 힘들어졌을 때는 다리를 좀 많이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고 핵 되는 모습과 함께 물찬 기침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장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숨 쉬는 게 힘들다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숨 쉬는 게 힘들지 않은데 밤마다 이런 기침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심장병을 의심하고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증상인 다음 단뇨증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애가 너무나 많은 물을 먹고 너무나 많은 오줌을 싼다. 이런 경우에 우리 애가 정상적인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애가 실제로 5살, 7살 이상의 이제 중년형 이상의 나이가 된 노령견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상은 질환과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중성화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생리기간 주변에서 그런 증상들이 보였을 때는 자궁축농증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만성신부전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다음 단뇨증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쿠싱이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호르몬 질환에서도 이러한 다음 단뇨증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눈빛으로 교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읽어준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그리고 아프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잘 지켜봐 주셔서 그 표현들이 보였을 때 빠르게 대처해 주신다면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